JBC 뉴스 9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77일째입니다. 1277일째. 오늘 9월 27일은요. 서울을 수복한 날입니다. 1950년도. 중앙청에 서울 수복한 이후 이제 중앙청에 태극기를 이래 개항했던 그날인데요. 자, 완전한 서울 수복은 9월 28일 날 서울 전역을 이제 전성 기념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을 완전 수복했던 날은 9월 28일이고 서울 수복해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했던 날은 오늘입니다. 70년째. 뭐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갈라지고 대척 국면에 있지만요. 저들하고는 지금도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체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족 통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유 통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통일. 왜 그러냐면요. 저들은 민족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일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완전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것이 체제가 서로 하나가 된다 해가지고 서로가 자유통일이니 민족적 통일이니 이게 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어떤 그 공산주의의 실상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전체주의 국가, 1인 독재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어떤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저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만 숭배하는 저런 나라들, 저런 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 합쳐가지고 서로가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감상으로서 강강수월래를 하고 아리랑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일요일 날 오늘 말 그대로 진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실감 나오도록 서울 시내에는요 이 눈을 씻은 것처럼 아주 시야가 밝고 맑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게끔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날 사실 친서로 본 문재인 김정은 커넥션 이런 더러운 방송하는 것 자체도요 기분 나쁩니다. 또 어제 유시민이가 개몽 해가지고 개몽 군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정신병자들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냥 음악 틀어주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올드팝이라든지 또 재밌는 문화적 얘기라든지 문학 산책이라든지 음악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지. 제가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까지 저런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아야만 됩니다. 저걸 알고 또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기분 좋게 하는 방송들 기분 좋게 하는 방송은요. 전에 이제 JBC 뉴스에 오셨던 경기도 카라 파주에 있는 카라 우리 파죽지대 총무님이라든지 또 우리 공화당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았던 이성리 씨라든지 이런 분들 또 진순정 대변인 진순정 최고위원이죠. 그런 분들의 어떤 솔직 담백한 애국적인 얘기들이라든지 또 허평한 장군의 어떤 군 얘기라든지 또 이 시국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방송할 때는 사실 신바람이 납니다. 오늘 이 맑은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이게 자유인가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자유, 이 맑고 푸른 이 자유를 언제까지 만끽할 것인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추석입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영어에 몸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날 주변을 산책을 하시고 싶고 할 것이고 또 자연을 보면서 또 감상을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서청대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자연과 우리가 서청대 아닌 밖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땅은 이렇게 자유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이 추석 때도 대통령은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을 빼놓고는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공화당은 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전국의 서명대를 운영을 하면서 서명 운동을 하고 했는데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를 외쳤던 자들과 그리고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던 모든 자들은 이제 다른 쪽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생각했고 대통령을 모셨던 자들도 모두가 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추석날에도 우리는 대통령을 빼낼 수 없다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죄인입니다. 죄인. 이 속에 있어서 어떤 송편을 만들고 가족들을 만나고 오손도손 그렇습니다. 그저께 이성희 씨 또 김교도 파주의 카라 스님 같은 경우도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손이다라는 것. 대통령 한번 껴안기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이 눈 녹이고 싶다라고. 그들은 이 지금 그뿐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이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싸우는 것들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김정은 친선이었던 이 계절을 떨리면서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되지 않고는요, 또 한편 또 자유주의가 무너진다 하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암흑의 세계에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하더라도 그 분노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고 또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욱더 굳어지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꼼짝도 숨도 못 쉴 정도로 저들을 아마 또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레짐 체인지를 준비를 했고 또 김정은 참수를 준비를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 그것이 사라지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커넥션을 주고받는 편지를 주고받는 진서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북한과 더 이상 대화가 복원이 되지 않고 모든 채널이 다 끊겼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뻥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9월 8일 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친서를 보내고 또 9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또 문재인에 답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친서 이전에 더욱더 지금 현재 저들은 전화로 혹은 또 저들은 또 지금 현재 북한 있는 자들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회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대한민국 지금 문뻥 정권에 있는 자들이 북한으로 가서 또 어때에 대한 것들을 또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이 알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은 지금 김정은과 합작의 나라, 김정은과 함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일요일 날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짜증납니다. 열받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찹찹한 마음에서 또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일념에서 꾹꾹 참고 이 방송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JBC 뉴스를 실시간 채팅 댓글을 달면요. 댓글 내용이 올라가지 않고
또 댓글이 보니까 보류되고 이런 메시지가 뜨고 이러는입니다. 그거는 JBC 뉴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걸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니 왜 댓글 달았는데 왜 댓글 삭제합니까? 라고 간간히 문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일 전에 JBC 뉴스 김종인이 노망, 영감이라고 이제 조원진 대표가 그때 강화문에서 기자회견에서 김종인이나 김정은이나 비슷한 놈 같네 보니까. 어쨌든 김종인에 대해서 노망든 영감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노망 영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인신공격, 모욕적인 제목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JBC 뉴스가 당시 버터링도 심하고 폭파 지경에 와 있어가지고요. 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굉장히 지금 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들, 방송을 할 수 있는 용어의 선택이라든 제목의 선택이라든 이런 것들이 밋밋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이고 제 댓글도 못 다는데 JBC 뉴스 보면 뭐하겠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다고 봅니다. 여전히 아마 이런 방송을 하면요, 제가 노력에 기울인 반면에 아마도 그 실시간 채팅방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항상 제목을 생각할 때는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뉴스 제목을 달고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요, 저는 진실, 오직에 대한 어떤 진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설령 100명이 보든 200명이 보든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실시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 와서 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리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동격서라고 있습니다. 성동격서. 성동격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쪽에서 그냥 소리를 확 질러가지고요, 또 서쪽을 친다는 겁니다. 성동교서랍니다. 이게 어떤 그럴듯한 속임수를 쓰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이런 건데요.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정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추미애 건, 윤미향이 건,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었던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는 막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바로 서쪽에서 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문재인이가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돼지새끼에게 친서를 보냈고, 또 지난 12일 날 문재인에게 이 친서를 보내 답장을 했습니다. 자, 이 친서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남북관계가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문재인이가 친서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일방의 사랑은 될 수 없습니다. 일방의 사랑, 짝사랑도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러브레터를 적었는데 러브레터를 보고 답변을 안 해준다. 그건 차이인 겁니다.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러브레터에 대해서 보냈는데 그 답변이 왔다는 건 서로의 사랑이 무르익다는 것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은 사랑이 무르익고 있다. 가을에 곡식처럼 이들의 사랑도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연락도 되지 않는다. 또 북한 이 돼지새끼 정권은 전화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 문재인이 소대가리, 문재인에 대해서 온갖 모욕, 인신공격을 했던 자들입니다. 또 김여정은 문재인을 향해 가지고 겁먹은 개, 완벽한 바보라고 조롱도 했습니다. 또 성밀의 방사포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든지 등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이 판문점 연락 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적기 위해서는요, 상대의 심기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의 심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낼 때도요, 일방의 어떤 사랑적 편지를 보내면 믿게 하고요, 그는 사람에게 토를 구역질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 친서들, 문재인이 사랑의 보내기 사전에 그 사람의 심리적인 그 사람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혼낼 때 이 꼬리 내리다가 쓰다듬어 주면 꼬리를 흔드는 똥개의 전형이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씨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김정은 친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이 정권 김정은 친서 외에 아마도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엄청나고 차고 넘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상 혹은 정치상으로도 친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느냐 마느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도 친서만 받았다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합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공개를 하지 말자는 내용도 있고 있는데도. 자, 지금 문재인과 주고받았던 그 친서는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보름 전에 서로가 주고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소위 추미애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로부터 비탄을 받고 또 문재인 정권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친서라는 문제들, 이 친서라는 것은 공개의 여부는 문재인 정권의 소위 대깨문들을 깨우고 다시 이 좌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저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가 이걸 꽁꽁 숨겼다라는 것들, 꽁꽁 숨기면서 우리 국민이 불에 타 죽으니까 느닷없이 김정은이의 거기에 대한 사과에 대한 이 메시지가 오니까 이것을 우리도 이렇게 받았다라고 밝히는 이 정권의 저희는 결국은 두 가지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사과를 했고 또 김정은이 친서를 보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김정은이에 대한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그런 작태들, 또 한편으로는요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커넥션을 꿈꾼다. 그 커넥션은 바로 뭐냐면 남북 연방제에 대한 커넥션. 그 커넥션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종전협정이라고 합니다. 종전선언. 문재인 씨가 지난 23일 날 새벽에 유엔 연설을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의 위험성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지금 북한 김정은 집단에서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종전선언 이후 나타나는 평화협정은요,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겠다는 발판과 김정은의 주디의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는 그거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문재인 씨는 종전선언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입니다. 전 세계 8,000건을 맺었던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맺었던 평화협정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파리 평화협정 조약을 통해 가지고 베트콩 전쟁 자체도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결국은 이 베트콩이 베트남을 먹는, 그래서 공산을 시켜가지고 그 공산화되면서 결국은 이 베트남인들 3천만 명이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보트피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해운대 그 주변에는요, 지금 현재 뭐였냐면 지금 백스코가 들어서 있는 동네입니다. 백스코가 있는 거기에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70년대 초에 보트피플을 타고 오신 분들이 베트남인들이 기갈 데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임시천막을 쳤습니다. 임시천막을 친 상태에서 베트남이 철조망 사이에 완전히 그 어떤 포로 수용소처럼 그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그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제가 어릴 때 그 생생히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의 백스코 있는 데입니다. 백스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 밀락입니다. 밀락. 그 백스코에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백스코에서 저쪽 동네 쪽 가는 방향 그쪽 거기에 옛날에 거기 동네를 뭐냐면요, 수영비행장이 있습니다. 수영비행장이 1975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경남 김해로 이전을 했습니다. 74년도에 거기에 이제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 이 철조망을 치고 이제 이 베트남인들이 살았는데요.
그런 포트피플들 부산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뭐 국수 베트남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합작 나라가 만들어지면요, JBC 뉴스도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다 죽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반 김정은 체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용기 있게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방송을 보는 데 있어서 나는 용기를 내고 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방송을 보십시오. 다행히 오늘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 지금 현재 방송 시작한 지가 약 20분이 지났는데요, 378명이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지 않았어도 됩니다. 들어왔다가는 리스트 올리면요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재의 이 실태입니다. 자, 지금 김정은 문재인의 친서 속에서 갖추어져 있는 물밑 작업들은 바로 뭐냐면 문재인이가 23일 얘기했던 종전선언 관련 거론들입니다. 이 종전선언 문제는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들입니다. 또 그 종전선언 그 전에 이것은 바로 평화협정 체결인데요. 그것은 종전선언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반공주의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일단 종전협정에 대한 단추를 정전협정을 파기시키고 종전협정을 그 다음에 서로가 협약을 체결하면 그것은 바로 이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의 길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것이 내관을 제거한다. 내관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거는요, 한국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 서로가 거기에 대한 내관 제거에 대한 의욕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도 되고 그 속에서 연방제로 갑니다. 아마 북한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요, 연방제로 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이 그때 베트콩보다 국적 여러 가지 10배가 더 컸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바로 허 장군이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이야기했던 사상입니다. 사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이념과 사상에서는요, 사상 누각입니다. 북한의 사상 자체, 저것은 김정은 절대적인 어떤 숭배주의 정책들, 또 거기에 대해서 1인 독재 체제,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들의 정신 무장 상태는요, 하늘을 찌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지금 대한민국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유시민이라는 자, 정세현이라는 자, 문정인이라는 자, 또 이런 자들이 그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짓거리였습니다. 짓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친서 하나에 모두가 갈망하고 열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것에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눈독시 녹아버리는 이런 개쓰레기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입장적 얘기 놓으면 그 새끼가 얘기 놓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저 쓰레기들 전부 다 김정은 받들어 모시게 합니다. 저는요 대가리 총이 들어가더라도 저보다 어린 새끼들 나이 30대 문재인보다 아들보다도 더 나이 어린 놈 그런 놈을 저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 어떤 경우도 뭐 최고 초놈 개뿔 뜯어먹는 소리 자빠지는 소리 한 적 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도 대통령으로 인정은 안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의 친서와 문재인의 친서는 그만큼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다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우리는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상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빨리 공개됐느냐? 바로 김정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불타 죽은 것들에 대해서 이 정권이 지금 최대 위기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위기 국면에서 서로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측면들, 아마도 그 돌파적 측면이 외형적 모습이지만 본질적 모습은 이미 김정은과 문재인은 거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과 협의를 하고 이 정권과 김정은이는 한 통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 친서 공개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뭐 더 할까요? 이게 오늘 또 북한이 뭐냐고 조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 해군과 이제 해경이 그 시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찾고 있는데 북한 해역 쪽으로 넘어와다 버리면 바로 경고하고 어떤 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넘어오지 마라. 북한에서 그 사람이 어쨌든 죽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군 이제 이 문병 정권에서는 그 사람이 시신에 불태워 주고 시신을 태워가 죽였다라고 있고, 그거는 북한 놈들은 아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미 시신은 다 정발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데가 특히 서해 이 조리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시신을 예를 들어 불태워 죽였다. 어떻게 시신을 총살 죽였다. 그러면요, 그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찾을 수 없는지 압니까? 거기에는 동해 서해 이 바다에는요, 각종 어류, 예를 들어 뭐 각종 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들, 뭐 갈치, 뭐 새우, 뭐 또 뭐 저기 뭐 멸치, 또 뭐 저기 광어, 우럭 이런 것들이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러면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 살겹입니다. 살겹. 다 뜯겨 나갑니다. 뼈도 아마도 산산조각 날 겁니다. 총에서 이 몇 방을 그 따발총을 맞아 놓는데 뼈가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제 단언컨대요,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권이 시신을 찾는 순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은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사관한 전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문병 정권도 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 이에 대한 어떤 남북한 합동 조사를 하지 않고 있지,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데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북한은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다 그러면 벌써 대한민국이 북한 영무해 침해배가 영무해 가가지고 시신을 찾는 데 있어서 그들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협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요, 미 8군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미 8군은 거기에서 생생하게 시신을 태웠는지 아니면 부기문을 태웠는지 거기에 대한 가족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 8군이 이것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여부입니다.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와 또 김정은 집단 체제 간에 보이지 않는 커넥션도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 차기 대통령 당선될 수 있게끔 우리가 협력을 해주겠다라는 뭔지 모르는 그런 커넥션이 와갔다.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가 오지 않습니까? 폼페이오가 오는데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저는 트럼프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저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지지하고 한다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로 지난 4년 동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핵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오직 김정은이를 띄워주고 김정은이가 착한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까지 짓거렸던 자의 대통령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포들이 이 방송을 바라보는 분들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다지만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고 바이든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서 미국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될 문제지. 그런데 다만 이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인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2년 전에 유엔 연설에서 사회주의의 전쟁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와 전쟁 첫 번째, 이 대한민국에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1950년도에 약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낯선 대한민국에 가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그 측면입니다. 트럼프는 말뿐입니다. 트럼프 역시 뻥뻥입니다. 문재인 뻥뻥 치듯이. 저는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김정은이가 트럼프 당선의 일정 정도, 어찌 따지고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트럼프가 더 날 볼 수도 있죠. 미국에 있어서 강경 정책은 바로 민주당이 더 거기에 대한 강경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 자유주의의 어떤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대한민국인들을 위해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러면 모르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지난 2018년도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4.13 선거를 앞두고 바로 베트남에서 싱가포르 김정은과 회동을 강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야당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모두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가정들, 이 가정들 자체는 결국 남북한에 관련돼 가지고 협박 연결이 돼 있고, 어찌 보면 가장 트럼프를 잘 갖고 놀 수 있고 트럼프와의 관계에 맺은 인연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 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종전선언 오케이, 주한미군 철수 오케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정치 전문가들 이야기하지만요, 믿지 않습니다. 정치 전문가들 와가지고 시부리고 어떤지 주한미군 어떤지 시부리고 그건 뭐 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가는 트럼프 정책들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가 들어선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는 이 견해는요, 허평한 장군 견해와 똑같습니다. 허평한 장군도 역시 트럼프가 들었을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종전선언을 승인해주고 또 나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와 또 이에 대한 북한에도 또 하나의 어떤 대사 연락사무소 규모를 설치하는 이런 가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어떤 싸우고 서로가 전쟁이 하더라도 미군이라든지 유엔 쪽에서는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전입니다. 내전에 국가끼리 싸우는, 국가 내부에서 앉아가지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한미군이 와서 갈등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이걸 공개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은요, 가지고 있는 중앙미군의 어떤 인공위성 또 주한미군의 각종 첩보물 이들은요, 앉아서 개미 새끼 만도 잡아냅니다. 똥파리 새끼 어디로 날아가는 것 다 확인하는 게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영상들, 샅샅이 거기에 대한 촬영들 다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이들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거기에 관련 빨리 사과를 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파만파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친서도 공개하고 이런 식의 완충적 소위 사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문과 의측도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요, 이 정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재인과 김정은 집단 체제는요, 숨 쉬는 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들 자체는 이미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걸 속임수로 시작합니다. 속임수로 시작하고 사탄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입장과 자기들의 어떤 상황으로 다 끼워 맞추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라는 사탄과 이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사탄들이 우리 동안 우리 역사의 민족을 말아먹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표 속에서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나가더라도요, 뭔지 모르게 메드인 재팬으로 제 스스로가 인지가 됐습니다. 아니면 차이나로 인지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코리아언이랍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이제는 그들이 한국어와 소위 일본어와 중국어를 구분할 줄 아는 이제는 전 세계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삼성, 현대 이 간판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구석에 가더라도 삼성, 현대 이 간판이 설치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삼성, 현대를 보고 또 그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 제가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취재를 갔다 왔는데 그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여자 100m 금메달 리스트 수상을 그 자리에 오더라고요.
사실 거기에는요, 아무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지만요, 100m 수상자에게 금메달 수여하는 데는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속에서도 저도 그런 것들을 뿌듯하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대한민국처럼 도로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진짜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지금 이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풍요한 생활을 합니까? 주택, 시설, 여러 가지. 일본 겨울에 되면 굉장히 춥고요, 여름 되면 덥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일본 자체에서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안방에서 또 마루에도 보일러 시설이 깔려 있고요. 미국 얼마나 춥습니까? 들들 떱니다. 미국 추워요. 미국 주택도 노후되고요. 대한민국 진짜 정말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 지금 뭐 이 삶의 어떤 질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대한민국만한 삶의 질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얼마나 추졌고 유럽도 들었습니까? 거기에 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디를 움직이더라도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 비용을 내야 되고요. 다 돈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 어디처럼 이렇게 편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었던 게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강병 정신에 대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얽어 세웠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그런 안락과 풍요와 또 거기에 대해서 고생한 대가를 또 이래 치러야 됩니다. 그것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보십시오. 카라 선생이라든지 이승일 선생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나이 되면 60, 70 앞두고 있으면요, 보다 전부 다 여행도 다니고 지금 평화로운 어떤 자기의 어떤 안락한 삶을 즐겨야 됩니다. 이분들 4년 동안 단 한 번 휴가도 가본 적도, 단 한 번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영어의 몸이 있는 상태에서 쉬고 간다? 대통령이 지금 처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락을 즐긴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희 씨 같은 경우는 따님이 두 사람이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일본 도쿄를 방문한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따님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더러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권력을 찬탈함으로써 이 국민들의 개개인의 행복의 삶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 대한민국의 저 더러운 쓰레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서 이 탄핵의 저주를 우리는 스스로 받은 겁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저주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자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체제를 바꾸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 자체의 바로 밑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무죄에 대한 그 요구, 그 구호, 거기에 따른 대국민적 함성도 사라진 지가 이미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팔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8일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외형을 확장시키고,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8일을 통해 가지고 이 우파에서 자랑스러운 영웅 지도자로 부상하고 시켰던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함으로써 그들은 미통당, 지난 총선 때 미통당과 커넥션을 맺었고 미통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는 우리 공화당을 향해 가지고 시시콜콜한 얘기 그만해라고 그들은 서로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단언컨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저주를 끊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지 않고는 어떤 것들도 불행의 연속이 시작될 것이다. 그 불행의 연속은 대한민국 자체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비록 영어의 몸이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되고 이 나라가 보다 더 자유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위해서 대통령 짓을 했던 그런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것들이 우선이고, 그 석방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앞장선다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한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애쳤고 그만큼 바다를 했지만 트럼프는 외면을 했습니다. 전 세계는 외면했습니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이미 대한민국 자체 공산화되버리면 미국도 이제는 미국의 자산적 가치도 날아갈 것이고
일본도 거기에 대한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남북한이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국과 남북한 서로의 삼각 벨트가 형성되고 그 속에는 공산주의 원조국가인 소련, 러시아가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이성 국가들,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등 아직도 그들은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 이것은 지구의 소위 3분의 1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공산주의 벨트가 형성된다. 그래서 조은진 대표 등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미국과 또 호주와 또 일본과 대만과 홍콩과 자유주의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측면도 바로 그들의 속에 있어서의 이 자유의 어떤 묶음을 가야 된다는 것들. 저는 자유의 벨트에서 제일 핵심적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고 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요, 저는 친박도 아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실에 지지했던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저는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구속됐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자유주의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혼입니다. 대한민국의 혼. 대한민국 혼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과 그 이념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엄연한 현실에 맞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그 10월 3일 날 많은 것들 차량 시위를 하겠다. 사실 차량 시위 같은 경우는 JBC 뉴스가 올 초에 제안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제일 처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차량 시위가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 차량 시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라는 것 자체는 불편한 사실로, 불편한 하나의 시위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구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JBC 뉴스는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모레도 이 다수가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대통령 석방 서명을 받고 또 그 서명을 한 장 한 장 받으면서 고마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또 그 민초들을 저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그분들의 이 서명 한 장 한 장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을 외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서명 한 장 한 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우는 바로 그 서명이라고 봅니다. 일깨우는 서명 용지가 1000만 명이 되고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날 때 이 대한민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고 바다가 부패하지 않는 것은 바로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분석가이고 최고의 전문가이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을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 양심적이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고 있는 조은진 대표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분들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입니다. 늘 샘물이 녹고 있는 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와 위상과 위성과 여러분들 스스로의 양심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앞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요, 세 사람만 더 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저 문재인 좌파 독재와 김정은 전체주의, 저 수령주의 체제에서 저들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또 저런 개쓰레기들이 유시민이 같은 정선이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감히 이런 대한민국 국민을 울분 조롱하는 그런 얘기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 속에서 조만간 저 주디를 털어버려가지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미친 개는 몽둥이고 또 미친 개 물린 자들도 모두가 철창에 넣어야 된다는 조은진 대표의 지난 24일 날 그 연설이 눈에 선하게 비춰줍니다. 미친 자들과의 전쟁, 미친 자들, 태극기를 들었던 자들도 다 미친 개 물린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미치지 말아야 됩니다. 미침의 미학들 열심히 하고 정말 미치도록 일하는 건 좋지만요, 미친 개한테 물려버리면요 정신병자가 돼버립니다.
그 정신병자가 되면 그 바이러스는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이미 태극기를 들어도 그 바이러스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태극기는 또 미친 자들, 미친 개에 물린 자들의 위장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디 조심하십시오. 오늘 날씨 좋은 날 집에 계시지 마시고 뭐 교회를 갔다가 또 산보를 가시는 분들도 오늘 차를 몰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콧바람 한번 쐬고 오십시오. 이성희 선생님도 콧바람 한번 쐬시고 카라 선생님도 콧바람 한번 쐬시고 이 방송을 모든 분들도 콧바람을 쐬어 보십시오. 저도 지금 방송 끝나면 이제 산 쪽으로 가서 콧바람을 쐬겠습니다. 어제 방송 제가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방송은 제가 콧바람 쐬고 왔습니다. 어디 콧바람 쐬고 있냐? 어제 제가 시합을 갔다 왔습니다. 발목 다쳤지만요. 시합을 갔다 와가지고 무슨 시합이냐고요? 제가 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어디 가서 시합을 하고 있는데요. 어주 그냥 몸 풀었습니다. 간만에 막 땀도 흘리고요. 해가지고 방송할까 하다가 막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했는데 앉아가 피곤한 상태에서 뭐 이런 분들 뭐 하겠습니까?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방송하고 제 모든 이 대한민국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날씨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 철장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분통이 터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 저렇게 총살을 당할 거예요. 일각에서는 좌파들은 세월호에 비교하는데요. 세월호는 회상사고입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바로 문재인이라는 자, 모기배 낚시를 하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묵념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국민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그런 솔직히 헛소리라더라도 그 소리를 하지 않는 이 자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체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짜입니다. 대통령을 탄식했던 권력을 찬탈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자들은 사탄들입니다. 악마들입니다. 사탄들, 악마들. 그것은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으로 얘기합니다. 제비시우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